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알고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자.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식 뭐 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 2000을 봐온 지가 2007년부터 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코스피 지수 2000만 봐오고 쭉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다가 최근 몇 년간은 물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사지도 안 하고 팔지도 안 하고 막 그저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 시장이 주식 시장이 저렇게 되었는지 먼저 상황 판단부터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성장하고 같이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수출액만 쭉 제가 모아봤어요. 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금액은 중요치 않아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규모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숫자가 비슷하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액이 저렇게 정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980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10년까지는 굴곡은 있었습니다만은 저렇게 성장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접어들어서 저렇게 수출액이 물론 많이 하죠.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증가폭을 봐서는 예전과 같은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액이 별반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비교해서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큰 발전 없이 그냥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교역 규모가 그다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통해서 먹고 사는데 다른 나라에서 예전만큼 사주질 못하니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수출품이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이 없고 계속 현상 유지 상태로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교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우리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 구조로서 돈 버는 것은 지금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도 세계 교육 규모가 늘어나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면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커나갈 수 있지만 세계도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으려 그러면은 예전과 좀 차별화된 상품을 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는 것은 우리 무역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가기 쉬운 것이
지금 이런 정체된 시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건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대, 뭐 5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성장해 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쉬워요. 그래서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1980년도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딱 요 그래프 그대로예요. 1980년도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해서 92년도에 92학번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시절에 산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증가하는 시절에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가운데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마다 대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공무원 해봤자 돈도 얼마 못 벌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안 하려 그랬어요. 안 하려 그러다가 그래서 뭐 일반 뭐 공대나 이런 데 많이 갔죠. 그러다가 이제 IMF 와가지고 97년도 때 IMF가 참 큰 사건이었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교직하려고 사람들이 줄 섰죠. 자, 제가 여기서 오늘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환경과 현재 환경은 일단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럴 때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산을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예전에 어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예전만큼 벌지 못하는 투자를 통해서 벌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용서지 말라고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너무 용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과 같이 집을 사면 오르고 뭐 주식을 사면 오르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너무 용서다 보면은 지쳐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십시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대치를 뭐 30%, 50%뭐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잘 했던 사람들 뭐 아니면 투자의 대가들 책 읽어보면은 뭐 워런 버핏은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서 시장이 임하게 되면 낭패를 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1년에 30%는 벌어 먹어야 된다. 나는 뭐 보수적으로 20% 벌어 먹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런 기준은 그런 수익률은 내가 기준을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예전에 비해서 일단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관련해서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 난리죠.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해서 좀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더 확장할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뭐 더 사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서 그 팔려고 해도 외국에서 안 사주면은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줄까 싶어가지고 그 나라 가서 만들어서 그냥 그 나라에서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 거고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진보, 뭐 좌파, 우파 나뉘어 가지고 막 서로 편갈라서 막 싸우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싸웁니다. 그래서 저것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정체된 상태로 있지 않고요. 이렇게 쭉 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잡아도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잘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지금 아마 그 여건은 다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5G 관련해서도 지금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각각 기술들이 융합이 돼 가지고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 혁명이 물어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뭐 만들고 팔고 그런 구조에서 지금 이제 컴퓨터와 결합이 돼 가지고 통신이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그 태동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실 이 시기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기대치를 낮추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런 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이 시기를 끝으로 해서 인류 문명은 퇴보를 거듭해서 국가가 무역이 줄어들고 사이즈가 축소돼 가지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뭐 그거는 뭐 일단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러 기술들이 태동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 시기는 어렵지만 다시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인류 문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그런 걸 예상해서 다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기도 사실 어렵겠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으면 어떤 기업을 사도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어느 지역에 사도 부동산이 되듯이 경제가 좋으면 어떤 기업을 사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4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지, 어떤 기업을 사야 되지 생각을 백날 해봐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현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는 수급을 보기 때문에 이 업종으로 갔다가 저 업종으로 갔다가 돈 흘러 들어가는 거는 대충 봐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테마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버리고 주식시장에 계속 몸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또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기술 발전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된 것들이 하나하나 적용이 되고 산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 무역 규모가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또 그에 맞춰서 기업들도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세력들은 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기업이 또 성장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개구리가 뛸 때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흘러갈지는 몰라도 다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다 보면 기술 발전이 되고 하다 보면 다시 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 은퇴해서 자영업 할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 할 수도 있고 또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일단 투자를 할 때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예전과 같은 이런 성장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서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 세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서 망할 것이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5G 서비스가 이제 조금씩 상용화되고 시작할 겁니다.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이 막 발전하고
이제 전자산업과 여러 가지 제조업이 막 뭉쳐가지고 막 물려서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걸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은 다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희망을 가지되 일단 지금은 조금 기대 심리를 낮추고 또 앞으로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작은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작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들어줄 게 저는 바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경제 규모가 다시 커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젊은 애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나이 많은 어떤 노동력을 상실한 분들께서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수출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정체 기조로 가는 것은 수출액이 늘지 않았습니다. 수출액이 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떤 교육 규모가 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교육 규모가 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이 월등히 좋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했겠죠. 하지만 월등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산업 형태를 어떻게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교육 규모가 늘어나면 이것도 성장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자꾸 구조적인 문제로만 몰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현실은 뭐 이렇게 교육 규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뭐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의 사고 방식으로 지금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심리를 조금 줄이자. 투자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조금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류 문명이 이걸 정점으로 해서 뭐 떨어질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떤 하나의 중간 쉬어가는 단계라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서 또 열심히 주식도 모아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무역 수출액과 주식 투자 또 투자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